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시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시했을 때 많은 폐단을 맞이하게 되어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집단 상담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또 연령층도 다양한 사람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분포가 되는데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20-30명 모여서 이제 집단 상담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각자 이 명찰을 이제 별칭이라고 하죠. 하늘이면 하늘, 나무면 나무, 이제 또 다른 어떤 별칭, 예를 들면은 강물이면 강물, 이런 식의 이제 별칭을 이게 달고 그 별칭으로서 이제 호칭을 해가면서 이제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집단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 장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소재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모습을 이 거울 역할로서 이제 조명을 해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사람네들을 바라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성장하는 게 이제 집단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가장 돋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언행에 있어서 대상, 즉 사람을 상당히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돋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 예를 들면 직위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돈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또는 학벌 이런 것들을 은근히 그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 묻혀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그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은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어떤 법조인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양반은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세요. 현직에서 떠나서. 근데 이 양반이 상당히 씁쓸해한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가난한 집 아들인데 상당히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나마 출세할 수 있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받쳐줘서 그런지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그 사법고시에 합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관직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친구의 여동생이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 어쨌든 친구가 자꾸 다리를 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유한 집안하고 집안의 이제 딸하고 결혼을 했지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은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출세를 한 사람네들은 좀 부잣집에서 이렇게 탐을 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무리를 하면서 법률적으로 이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법조인을 사위로 삼아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기 때문인지 하여튼 딸을 그 남자에게 이제 시집 보내려고들 애를 써요. 물론 이제 지참금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오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는 그렇게 특이한 예는 아니고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 남자도 별 생각 없이 그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인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갑질을 하면서 이 남편을 조금 도외시하니까 이 남편은 꾹꾹
이제 자존심을 다쳐가면서도 그 처가댁 일을 많이 보살펴 주었고 부인에게 눌려 지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점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외탁을 해서 이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의 양육 문제로 이 부부가 티격태격 자꾸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이 들어갈수록 아내에 대해서도 별로 애정이 없고 또 아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덜 가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이 사람이 씁쓸해한 그런 표정,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이렇게 보면서 자, 저 정도 출중한 그 실력을 가졌으면은 굳이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부잣집에 장가를 가갖고 그 처가의 그 복잡한 일들 다 맡아 해주고 기도 못 피고 또 아들은 뭐 글쎄 그 뭐 엄마 머리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게 된 건지 그거는 뭐 확인될 바 없지만 적어도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다시금 느낀 거는 그래 우리가 특히 결혼 이런 거와 같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 자체의 비중을 둬야지 그 사람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거에 비중을 두면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참 참담해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에 가치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예는 어느 이제 직장에서 후배가 그 직장에 들어왔는데 그 후배의 언행이 상당히 밉상이더래요. 밉상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그 새로 들어온 여직원을 별로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입 사원이었던 그 여자애가 빌빌 혼자 도니까 이 선배격인 이 A라는 여성은 뭔가 좀 딱한 마음이 들어서 각별히 그 후배를 챙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모로 이렇게 좀 신통찮았던 그 젊은 여성이 어느 날 아주 수줍은 듯이 자기 이종 사촌 오빠가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A라는 여성은 아이고 네 처신이나 똑바로 잘하지 뭐 그런 중매를 한다고 소개를 한다고 법석을 떠냐 해서 시답지 않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씩 웃기나 하고 말았는데 정말 그 젊은 애가 이종 사촌 오빠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종 사촌 오빠가 이제 자기를 만났는데 남자가 괜찮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귀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감정도 싹 트고 그렇게 해서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이게 살아갈수록 진국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국이어서 아이고 이게 배우자 선정이라는 그 중대한 그 기회가 그 신통찮은 그 직원을 통해서 오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참 세상 일이라는 것은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겼는데 얼마 있다가 그냥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렁저렁 살아가던 자기 친정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부도가 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대요. 나앉게 되니까 이 자기 신랑이 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복잡한 문제를 그나마 잘 수습을 해서 친정 부모가 그 길거리로 나앉는 이런 수주를 면하게 됐대요. 즉 쫄딱 망하는 것을 그나마 방지를 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그 시원찮았던 그 여직원
여직원이 겉보기에는 상당히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그 여직원에게 잘해줬더니 그 여직원을 통해서 현 남편도 소개받았고 또 그 덕분에 망해갔던 친정을 그나마 구출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여직원은 뭐 결혼해서 뭐 이혼을 하는 등 아주 형편없이 사는데 자기는 그 여직원을 통해서 왔던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여직원이었던 그 친척을 각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정말 사람 팔자는 또 기회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올는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든지 처신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내가 처신을 똑바로 잘하면은 여자들끼리만 지내는 어떤 회사에서도 남자를 사귈 기회가 없지요. 여자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봐주고 뭐 자기 친척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다리를 놔주거든요. 이렇듯 우리가 자기 처신을 반듯하게 하면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뭐든지 이게 뭐가 잘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예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잘 이렇게 견지하면은 어떻게든 자기에게 이로운 새로운 장이 전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또 첨언을 하면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실력을 키우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은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종의 수단이거든요. 그것 못지않게 우리 애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사람을 그리워하고 관심 있고 또 사람을 챙기고 또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면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은 그 애가 어디 가서든지 이 좋은 기회를 이제 맞이하면서 잘 풀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은 자녀에게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사람이 좋다라는 것을 심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요.